반갑습니다.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외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장 먼저 그곳에 갔을 때,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처럼 유통이 편하니까 유통업체 하나를 찾아서 그 유통업체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유통업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콜드 체인 시스템 자체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한국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콜드 체인을 좀 가지고서 유통을 하지만,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그런 그 베트남 국가 자체를 전체 콜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유통 시스템으로 얘를 그 3자 3PL 그 물류 시스템을 잡는다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, 현지에 가시게 되면 그 지역을 거점으로, 예를 들면 호치민이면 호치민, 그리고 그 하노이면 하노이, 아니면 그 외 지역이면 외 지역에 그 거점을 두고 그곳에 물류 창고를 만든다든지, 아니면 물류 창고를 만들 정도의 양이 되지 않는다면 현지에 있는 그 업체들을 각각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. 호치민을 예를 들면, 호치민에 도착해서 유통업체 한 군데를 잡아서 그 유통업체한테, 자, 우리가 필요한 품목이 이만큼입니다. 이 품목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격대별로 준비를 해서 내가 원할 때 갖다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, 아, 네,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. 공산품 중에서도 몇 가지는 되면 몇 가지는 또 안 되고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각 그 업체들을 다 선별을 해서 그걸 찾아서 다 매입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지에 먼저 나가 계신 분들의 노하우예요. 그래서 보면 야채 같은 경우에는 로컬 시장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 로컬에 있는 시장, 그 시장에 가서 야채에 필요한 종류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구매를 하는데, 그 야채뿐만 아니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. 쌀을 하시는 분들 또 따로 계시거든요. 그래서 쌀 가게하고 거래를 하셔서 쌀을 몇 시까지 어떻게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갖다 주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한국 제품만을 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한국 제품만을 판매하시는 곳들이 계시는데, 청년마켓이라든지 원마켓이라든지 K마켓 이런 곳들이 있는데, 거기에는 한국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 내에서 그 맛을 낼 수 없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이긴 해도 그것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트들을 이용을 하고, 이 마트들을 이용할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이 보면 거의 주류입니다. 주류를 이런 마트, 주류 상사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트에서 구매를 하는데, 이 마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진로라든지 술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, 그런 술들을 이제 이런 마트에서 구매를 해서 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. 또한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한국이 원하는 스펙대로 이렇게 잘라주고 정형을 해주는 곳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,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로컬에 있는 그 정육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. 돼지고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호주산이라든지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사용을 하지만, 그런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스펙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썰기만 하면 되지만,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형 자체가 그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정육점이 아닌 이상에는 삼겹살이라든지 갈비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부위들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그 정육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만,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로컬에 있는 그런 정육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. 가격 자체가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로컬을 통해서 그 로컬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내가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잘라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현지에 가서 실제로 삼자 물류가 다 돼 있으니까 내가 편한 유통업체 한 군데를 잡아서 일을 하면 되겠다, 이게 아니고요. 내가 원하는 품목 가짓수가 만약에 50가지다 그러면 50군데를 다 알아보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베트남을 가셔야 합니다.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생기고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드는 음식값과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발품을 분명히 팔아서 자리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랜차이즈 기업과 함께 이제 매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보면, 기본적으로 그 매장 자체가, 베트남은 잘 아시겠지만
베트남 자체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권리금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보증금은 2달치 월세나 3달치 월세, 뭐 이제 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4달치 월세를 요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. 근데 뭐 3달치든 2달치든 그 내가 내는 월세에 3달치 4달치만 내면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물론 실질적으로 훨씬 적은 게 사실이고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매장을 얻으실 때 뭐 굉장히 큰 대형 건물,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라든지 뭐 10층이 넘어가는, 뭐 10층이 넘어가는 이런 뭐 그러니까 한 7, 8층이 넘어가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별 임대가 가능하지만,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뭐 3층이나 4층, 5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6층, 7층짜리도 거의 그렇더라고요. 그거를 통임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. 한 층만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, 그래서 그곳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그 주방 형태를 보면 1층과 2층의 주방을 두는 게 아니고요, 3층이나 4층의 주방을 두시고, 그거 1, 2층은 그 고객을 접객할 수 있는 접객 장소로 이용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트남 자체에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거의 들어가는 입구 왼편이나 오른편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건 왜 그러냐면 노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, 기후 자체가 노점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 노점을 이용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지만,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 음식점들이 들어가 있는 곳들은 깨끗해야 되기도 하고 또 시원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점을 이용하기보다는 매장 내에서 시원한 형태나 깨끗한 형태로 이 판매가 되는, 그래야 소비자들도 아, 한국 음식은 깨끗하고 시원하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1, 2층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통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 인테리어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, 한 층이 예를 들어서 뭐 50평, 60평, 70평이기 때문에 5, 60평을 가지고서 내가 그냥 1, 2층만 사용을 하고 뭐 3, 4층은 뭐 식자재나 이런 것만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,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면 평수가 거의 30평 미만대의 그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 건물들이.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30평을 쪼개고 내가 만약에 60평을 사용하려면 1층 30평, 2층 30평을 사용해야 그나마 60평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야 회전율도 나오고 그래야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60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, 2층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, 그럴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3층에다 주방을 놓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동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. 이 동선에 따른 어려움이라는 건 아무래도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고, 또 고객의 불편함, 뭐 아무래도 접객 자체가 늦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더메이터를 설치해서 3층에 있는 주방에서 1층과 2층에서 그 편안하게 고객한테 쉽게 접객을 할 수 있는 형태들로 만들어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 이것도 비용이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통임대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, 추가 비용들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현지에 있는 그 건물들 같은 경우를 보면 1, 2, 3, 4층, 5층까지 임대를 다 한 것 같은데, 1, 2, 3, 4층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음식점인 것 같은데 5층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음식점하고는 별개의 건물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음식점 자체에서 그 매장 그 꼭대기층을 뭐 숙소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. 건물주가 맨 꼭대기층에 사시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꼭대기층에 살 테니까 너네 1, 2, 3, 4층만 임대를 하겠어. 그런데 뭐 충분히 살 수 있죠.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니까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집을 가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바꿔서 얘기하면 건물주가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는 내 식당을 가로질러서 그 계단을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을 닫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도 있겠지만, 문을 빨리 닫아야 될 경우에도 만약에 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주인하고 함께 그 공용 열쇠를 가지고 저희가 임대한 1, 2, 3, 4층의 식당을 주인과 함께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.
자,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